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내 성적은 학교에서 꽤 상위권에 속한다. 운동도 솔직히 잘한다. 외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게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나는 왕따다. 일반 애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나는 결벽증이 있는데 그게 왕따의 이유 중 하나다. 평소에 다닐 때도 수술용 장갑 같은 걸 껴야만 사물을 만질 수 있다. 그런데 왕따의 가장 큰 이유는 강명석. 우리 반이며 우리 학교 일진들의 대장이다.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다. 나는 명섭이가 얘기할 때면 너무 무섭다. 그래서 걔가 시키는 일은 다 한다. 나는 그걸 셔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명섭이에게 왕따여도 맞지 않는 이유. 명섭이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맞지 않는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한다. 자기 합리화지만 그래도 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명섭이는 우리 반에서 상위권이고 전교에서 놀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 사실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시험 과목마다 성적이 좋은 애들한테 커닝 페이퍼를 받아서 시험을 치른다. 당연히 성적이 높을 수밖에.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명섭이와 1, 2등을 두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들 알고 눈 감는 일을 나도 할 뿐이다. 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있었다.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등교했고 아무 일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때 명섭이가 다가왔다. 그리라, 우리 재밌는 놀이 할래? 어? 나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명섭이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했다. 무슨 놀이지? 명섭이는 나를 교실 뒤 서랍장으로 끌고 가더니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경동맥을 누르는 건지 숨을 쉬기 어려웠고 내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나는 발버둥을 쳤다. 이대로 죽는 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때쯤 명섭이가 나를 놔줬다. 나는 옆으로 풀썩 쓰러지고 연거푸 기침을 했다. 목에서 피맛이 난다.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계속 해대는 나를 보며 명섭이와 친구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이건 일명 기절놀이라며 반 애들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깔깔대고 웃었다. 나는 수치심이 들었다. 나한테 왜 그리라, 일어나봐. 지금은 맛보기고 제대로 해줄게. 명섭이 꼬봄들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아니야. 못하겠어. 일순간 명섭이의 표정이 굳었다. 다른 애들도 명섭이의 눈치를 살피더니 나에게 뭐라고 했다. 명섭이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 애들을 밀쳐내더니 나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또다시 쓰러지고 명섭이는 쓰러진 나를 발로 밟기 시작했다. 너무 아프기도 한데 중요한 건 너무 창피하다.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하는지. 장갑, 이 새끼가 졸라 열받게 하네. 시키면 그냥 할 것이지. 말 졸라 많아. 명섭이는 나를 한참 때리고는 뒤돌아섰다. 애들은 나를 보며 연신 웃어댔고 명섭이는 기세등등했다. 명섭아, 오늘은 힘 좀 들어갔는데. 아침에 윗단추 풀었다고 학주가 지랄하더라고. 장갑 새끼 때문에 화 좀 풀리네. 나를 개패듯이 팬 이유가 학주한테 혼난 지 기분 때문에. 그게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아프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는 집에 가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맨 뒷칸에 타고 있었던 명섭이었다. 나는 눈을 피했다. 창밖과 바닥을 번갈아 보고 있었는데 명섭이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야, 우리 둘이 좀 더 놀 거니까 종점까지 가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종점까지 갔다. 버스에는 나와 명섭이,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형이 한 명 타고 있었다. 나는 눈치를 살폈다. 다른 사람들과 섞여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내리지 않고 버텼다. 명섭이는 내게 다가오더니 따라오라고 눈짓을 했고 나는 그 형을 쳐다봤다. 그런데 그 형은 바닥에 뭔가 떨어졌는지 그걸 찾고 있느라 나를 보지 않는다. 버스기사 아저씨도 우리 보고 빨리 내리라고 하고는 그 형과 무언가를 찾고 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렸다. 아니, 끌려갔다. 종점은 공업단지인데 진짜 사람이 없다. 저녁이 되고 깜깜해지니까 아무도 없었다. CCTV도 없는 것 같다. 길을 한참 걷다가 명섭이는 나를 보고 야릇한 미소를 보이더니 나를 마구 때렸다. 지금 때리는 이유는 그냥 본인의 재미로 때리는 것 같다. 명섭이는 나를 밟다가 헛디뎌서 넘어졌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나를 때렸다. 나는 명섭이가 넘어지면서 흘린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었다. 맞아 죽을 것 같았는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아까 버스에서 무언가를 찾던 형이 멀리서 오고 있었고 나는 그 형을 바라봤다. 그런데 내 눈을 보더니 모른 척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나 좀 도와주지. 명섭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장갑, 내일 더 맞자. 알겠지? 하고는 자리를 떴다. 너무 분했다. 저 새끼를 죽이고 싶은데 힘이 없다. 나는 옷을 털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빠르게 걸어갔다. 계속 걸어가는데 아직은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게 보였다. 아까 그 형, 무슨 생각일까? 나는 주머니에서 명섭이가 흘린 그 무언가를 집었다. 그것은 작은 칼.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안의 모든 분노를 그 칼에 담아서 그 형을 마구 찔렀다. 피는 계속 흐르고 나는 칼을 버려둔 채 도망쳤다. 며칠 뒤 경찰이 학교로 찾아왔다. 나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경찰은 나와 명섭이를 끌고 갔다. 그 형의 살인사건 조사 막차에 타고 있던 우리 둘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 손에 끼고 있던 장갑부터 시작해서 집과는 거리가 먼 종점까지가 아니요. 한참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불안한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얘기가 들렸다. 반장님, 그 칼. 지문 확인했는데 옆방에 있는 놈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나왔다. 그동안 명섭이에게 학교 폭력당한 것을 모두 진술했다. 부모님은 내가 심한 결벽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셨다. 나는 무혐의다. 그렇게 명섭이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 죽은 형은 불쌍하지만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도 어린 학생이. 근데 못 본 척하고 갔으니 벌 받았다고 생각한다. 여보세요? 네, 112 경찰입니다. 네. 여기 땡땡 공장단지인데요. 어떤 학생이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시죠?
버스 종점에서 땡땡 공장단지 방향으로 오면 컨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에요. 제가 10분 정도 전에 목격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자분, 말씀 좀 해보세요.